오늘은 이동규 작가의 책 문명은 어떻게 반복되는가를 바탕으로요. 거대한 역사의 패턴을 들여다보고 이게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면 뭔가 계속 발전하고 진보하는 하나의 직선을 떠올리잖아요. 기술은 발전하고 사회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믿죠.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좀 다릅니다. 역사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흥하고 망하고 다시 태어나는 거대한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돌아오는 것처럼요. 이 문명의 순환에는 일종의 리듬이 있습니다. 처음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흥기에서 시작해서 성장이 멈추는 정체, 그리고 문제가 터지는 위기 단계를 거치죠. 그러다 결국 쇠퇴하고 기존의 것들과 단절된 후에야 마침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는 총 6단계의 과정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이 거대한 순환을 계속 돌리는 걸까요? 그 엔진이 바로 위기, 반응, 진화. 이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입니다. 어떤 문명이든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때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단계, 즉 진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문명권마다 반응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건데요. 서양 같은 경우는 위기가 닥치면 아예 기존 시스템을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파괴적 진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반면에 동양은 거대한 체제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외부 충격을 어떻게든 흡수해서 기존의 틀을 고쳐 쓰는 복원에 집중했죠.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가 근대 이후 동서양 문명의 길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동양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대응 방식이 또 저마다 달랐습니다. 중국은 그 거대한 스케일로 아예 정복자들을 흡수해서 중국화 시켜보렸고요. 인도는 카스트 같은 아주 강력한 내부 시스템으로 침략자들을 동화시켰죠. 그리고 한국은 또 아주 독특한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정말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외부의 강력한 시스템이 밀려 들어올 때 이걸 정면으로 막아서는 대신에 일단 빠르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부의 핵심적인 정체성은 끝까지 지켜내는 거죠. 겉은 내주더라도 속은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올 수 있었던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현명한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 문명들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왔는지 보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지? 만약 이 거대한 순환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면 현재 우리는 어느 단계에 서 있는 걸까요? 책에서 지적하는 지금의 위기 신호들은 사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것들입니다. 인구는 줄고 에너지는 한계에 부딪혔고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됐죠. 이건 인류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복합적인 위기라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는 해결이 안 되는 말 그대로 문명사적인 위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인류는 언제나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치 시스템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또 민주정, 관료정을 거치면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관료주의의 한계에 부딪혔고 바로 다음 단계,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에 대한 인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책이 예측하는 미래가 바로 기술정, 즉 테크노크라시입니다. 이건요, 인간의 감정이나 이념 같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와 AI, 알고리즘, 그리고 최고의 기술 전문가들이 사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로봇이 우리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차원의 계기가 아닙니다.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지능형 시스템이 사회 전체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이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책에서는 세 가지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딱딱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변화의 흐름을 읽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요. 둘째,
뭔가 하나를 소유하는 무거운 삶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연결하는 가벼운 네트워크 중심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냥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한 발 앞서서 변화를 관찰하고 예측하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역사의 큰 흐름을 읽는다는 건 우리 손에 미래라는 지도를 쥐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 지도를 가지고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 이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